안녕하십니까. 현대증권사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엔요, 최근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2차전지 관련 종목에 대해서요,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지난 한 주 동안의 종합지수는 혼조였죠. 코스피 지수가 0.4% 약세를 보인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2.8% 상승 마감을 했어요. 자, 하지만 2차전지 관련 종목군들은 그죠? 낙폭이 심화된 그런 모습이죠. LG화학이 지난 한 주 동안에 12% 약세를 보였고요. SK이노베이션도 12%, 삼성 S대는 14% 하락 마감을 했고요. 소재 업체인 포스코 케미칼도 5%, 에코프로 BM은 6% 넘게 약세를 보였는데, 이렇게 종합지수 대비 2차전지 관련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약세를 보인 이유를 보면요. 지난 15일이죠. 폭스바겐이 오늘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배터리 셀 구조를 각형 셀로 통합을 한다라는 발표를 했어요. 2030년까지는 전체 전기차의 80%의 각형 셀을 채택을 하겠다라는 내용이죠. 자, LG에너지솔루션하고 SK이노베이션이 이 각형 셀이 아닌 파우치형 배터리를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감이 상당히 커지면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또 2차전지 종목 중에서도 하락폭이 더더욱 심화된 그런 모습이고요. 자, 또 하나 있죠. 이 폭스바겐이 배터리 독립선언에 이어서요, 현대자동차 그룹도 배터리 자체 생산 방안을 추진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자, 이뿐이 아니라 도요타, GM, 포드 등 다른 완성차 업체들도 곧이어 배터리 내재화에 나설 거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2차 전지주들의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자,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지금 이제 전기차의 성장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사람이 없으니까 2차 전지 전체적인 캐파가 무지 커지고 있다. 여기에 기술력 차이죠. 자, LG 에너지 솔루션은 20년 이상 기술 생산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술력이 있고, 지금 자체 생산하는 하기 위해서 회사를 설립해서 한 해 얼마 되지 않는 회사 기술력 차이는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죠. BMW는 최근에 전기차 배터리를 자체 생산할 계획이 없다라고 밝혔다. 그렇죠? 이러한 부분. 그래서 이 큰 흐름으로 2차 전지는 계속적인 성장세는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단순히 지난 한 해 동안의 주가가 크게 올라왔고, 또 거기에 따라서 또 미국 국채 금리 10년물이죠. 1.7% 넘는 상승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성장주의 약세, 그죠? 자율 조정이 이어지는 국면에 나왔기 때문에, 그죠? 시간이 일정 시간 조정이 마무리되면은 재차 상승이 가능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지난 방송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2차전지 관련 종목군들이 조정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인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은 포스코 케미칼의 월봉 차트예요. 지난 2017년서부터 18년 하반기까지 한 1년 7개월 동안의 포스코 케미칼이 11,000원에서 76,000원. 자, 요거는 이제 권리락 유상증자 때문에 7% 됐기 때문에 지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가격대보다는 조금 더 낮아진 모습, 권리락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상승을 한 6배 정도 큰 폭의 상승을 1년 7개월 동안에 이루어지는 동안에 두 번의 조정이 나왔다 그랬어요. 자, 1차 조정은 32,600원에서 25,500원까지 두 달 동안에 21% 조정. 그리고 2차 조정은 2018년도에 49,000원에서 32,700원까지 한 3, 4달 동안에 34%의 조정이 나왔다. 우리가 지난 조정, 지난 8월 달이죠. 조정이 나올 때도 한 30% 두 달 동안에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죠. 이때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치고 가는 모습이 나왔듯이, 자, 주가가 지금도 이제 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것이 지난 8월 달처럼 한 두 달 조정에 그칠지, 아니면 2018년도에 나온 것처럼 한 서너 달 조정을 받을지 모르겠지만은,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그렇죠? 이 기술주인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은 조정은 가격 조정이 됐던 기간 조정은 좀 더 이어질 수는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전기차 판매량이 계속적인 성장이 지속이 되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도요. 여기 보면 올해부터 2025년까지 그렇죠? 38% 이상 고성장이 기대가 된다. 그런 부분. 그리고 지금 각 완성차 업체들이 내재화한데도요. 이 소재 업체들은 그렇죠? 우리가 좀 유리한 국면이 있다. 여기 보면 파우치형과 각형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 자체는 특별히 다를 것이 없다. 그런 부분. 그래서 이 소재 업체들 전체적인 캐파가 커지기 때문에 계속적인 성장이 기대가 되는데 많이 올라온 것들은 2달 조정이 될지 아니면 서너 달 조정이 될지만 조정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리고 또 우리가 지난 연말에 교재에 판매했듯이 그렇죠? 예, 목표가 18만원,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18만원 정도에서 일부 물량을 줄이셨다면 저는 뭐 굳이 추가적인 매도는 하실 필요 없고 일정 부분 저는 계속적으로 보유를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거는 이제 폭스바겐 2차전지 관계, 아까 말씀 이제 자체 생산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15일날 했었죠. 지금 거기에 따라서 폭스바겐과 관계사들 있겠죠. 그 회사들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 보면요, 유럽 현지에서 생산을 구축하고 있는 국내 소재 업체나 노스폴트, 왜냐하면 폭스바겐이 노스폴트하고 합작사를 설립을 했어, 그렇죠? 그래서 2차 전지를 생산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노스폴트의 공급적인 부품 업체에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동박을 생산하는 솔루스 첨단 소재는 헝가리에 공장이 있고요. 유럽에 공장을 설립 중이거나 추진 중이란 곳은 일진 머트리얼즈, SKC, 동박이 있죠. 그리고 포스코 케미카, 에코프로 BM, 그죠? 예, 소재 업체. 그리고 솔브랜 등이 있다. 이러한 업체들 아까 말한 대로 꼭 우리가 삼성 SDI라든지 LG화학이든지 SK이노베이션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아까 말한 미국, 카나다, 유럽의 스웨덴에 있는 이런 노슬볼트라든지 그쪽에 또 유럽의 공장을 짓기 때문에 이 소재를 공급을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보셔서 이런 종목들 계속적인 관심 갖고요. 자, 지금 그리고 또 이제 이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는요. 이 포르셀이죠. 이 포르셀도 이 폭스바겐 그룹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이 포르셀의 이 스포츠 전기차인 타이칸의 배터리 응급제 재료인 실리콘을 대주전자가 공급을 하고 있다. 이 타이칸을 통해 검증된 신기술이 향후 폭스바겐 그룹의 전기차의 라인업에 확대 적용이 기대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여기 보면 이 시내추 등 이제 일본 기업 등 글로벌 경쟁사들을 제치고 대주전자 재료가 업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를 하고 있다. 예? 이 실리콘 응급제, 그렇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노메트리는요, 노스폴트에 검사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이 회사는 지난해 12월 중국 우시선도 스마트 장비와 약 48억 규모의 엑스레이 검사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고 이 장비가 노스폴트 스웨덴 공장으로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왜냐면요, 폭스바겐이 스웨덴, 독일에 짓고 있는 배터리 공장 외에도 유럽 내 4개의 공장을 더 지어 총 6개 공장을 확보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금액적으로는 32조 8천억 규모 공장을 짓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합작사인 스웨덴 배터리 회사 노스볼트에 이미 140억 달러어치의 신규 수주도 해서 이노메트리가 공장 계속적으로 지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진출한 대주전자 재료 이노메트리, 그렇죠? 관심 갖고 그리고 또 이 유럽 쪽에 공장을 있거나 아니면은 추진 중에 있는 회사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케미칼, 일진 머트리얼즈, SK 솔루스, 첨단 소재 등의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한번 주가 움직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것이 이제 대주전자 재료죠. 자, 낙폭 심화로 인해서 2차 전지들 관련주들이 한 이틀 정도 뜨다가 15일날 발표가 15일날 장중에 발표가 나왔지만요. 16일서부터 주가 반영이 되면서 오히려 강세 모습, 그렇죠? 대주전자. 자, 하지만은
지금 이게 45,000원대에서 강한 저항선이 작용을 해요. 만약에 이제 대조전자 갖고 계시는 분들은 요번에 한 45,000원 전후했어요. 좀 내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전혀 물량을 매도를 못 하신 분들은 좀 저는 한 뭐 45,000원 내외에서 뭐 한 30%고 일부 물량을 줄여줬다가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이 좀 어떨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뭐 이노메트리도 지난주 금요일 날 한 6% 가까이 크게 상승을 했죠. 뭐 이러한 부분도 21,000원대라든지 정도 올라오면은 한번 줄여주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 전체적인 종목군들이 뭐 기간 조정을 좀 더 받을 수 있지 않나라면서 좀 올라오면은 뭐 성장성이 기대되는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은 상관없지만은 좀 짧게 보시는 분은 일부 현금화 전략 한 30% 정도는 줄여놓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요, 국내 배터리 3사의 1분기 실적 전망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내 배터리 3사가 1분기에도 지난해에 이어서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이다라는 내용인데요.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4조 2천억, 영업이익이 2,200억 수준으로서요.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걸로 전망이 된다는 내용이고, LG화학 전체적으로 봐도요. 1분기 예상 매출액이 9조 2천억대, 영업이익이 8,500억 수준으로서요. 긍정적인 그러한 실적이 예상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삼성 SDI는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75% 증가할 걸로 보고, 매출액도 한 23% 정도 성장세가 지속이 된다라고요. 보시면 돼요.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은 뭐 적자가 발생할 걸로 보지만은 그죠? 큰 폭으로 축소가 가능해서 이 배터리 3사의 1분기 실적의 성장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죠? 전망이 되기 때문에 요번 조정폭은 가격 조정은 그렇게 깊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한번 차트를 보면서 한번 진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는 것이 LG화학이죠. 자, 요번에 폭스바겐의 내재화 발표 전에까지 주가가 강한 반등을 주는 그런 모습이 있죠. 자, 하지만은 지금 나흘 동안 발표 후에 나흘 동안에 낙폭이 심화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주가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특히 뭐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내재 발표 이후 폭스바겐 발표 이후 조정을 받았지만 낙폭이 제한적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 삼성 SDI뿐이 아니라 다른 여타 종목군들도 낙폭이 제한적이다. 그 얘기는 요번 악재가 폭스바겐의 악재가 어느 정도 주가에 거의 다 반영이 됐다 해서 조금 이 반등 국면에 연출이 되지 않나. 물론요. 지금 이러한 낙폭이 축소 제한적이지만은 그렇다고 주가가 최근 고점을 돌파하고 치고 가기에는 좀 기간 조정이 좀 짧지 않나라는 그런 판단에서 조금 요번에 반등을 줄 때 지난번에 반등을 줄 때 비중을 축소를 못 하신 분들은 요번 기회에 좀 한 30% 정도 내외는 축소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충분한 기간 조정을 거친 후에 재매수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SK 이노베이션은 좀 악재가 좀 겹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낙폭이 더 커지고 있죠. 지난 고점 대비해서 한 35%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낙폭 심화로 반등은 나오지만 반등을 이용해서 우리가 좀 비중을 좀 더 많이 줄여야 되지 않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LG화학이라든지 뭐 삼성 SDI, 포스코 케미칼 이런 것들은 한 30% 줄여도 되지만은 SK 이노베이션은 오히려 한 50% 이상 좀 줄이는 것이 좋다. 너무 이 종목에 대한 악재성 재료가 그렇죠? 아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좀 비중 축소를 더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건 이제 2차 전지 관련 주요 종목군인데 아마 제 방송 한 1년 이상 들으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요 종목 위주로 많이 언급을 해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2차 전지는 그렇죠? 삼성 SDI 그리고 뭐 LG화학 그리고 2차 소재의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 BM 그리고 동박의 일진 머트리얼즈 그리고 SKC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해질인 첨보, 여기에 아까 말한 대주전자 재료, 이렇게 이제 크게 8개 종목을 강조를 많이 해드렸는데, 이러한 종목군들 저는 추가 상승 여력은 있지만 단기 상승에 따른 조정, 기간 조정이 좀 더 이어질 수는 있어서 일부 물량 축소를 하고, 그죠? 나머지 물량 끌고 가지 않는데, 지금 이 종목군들 차트 하나하나 보면요, 거의 바닥을 어느 정도, 그죠? 주가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서 반등을 기다리는 그런 국면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 CIS가 조금 반등이 조금 더 강하게 좀 나올 수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CIS는 2차 전지 전국 공제 장비 전문 업체로서요. 요번에 또 공장을 증축을 한다 그러죠. 우리가 작년에 보면요, 생산 설비를 늘린다 그러면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어요. 이 종목도 좀 더 치고 나갈 자리인데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억눌림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춤하고 있지만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2차 전지들이 이제는 낙폭 과대에 따라서 반등 주는 국면이 이어지면 CIS는 좀 더, 그렇죠? 상승폭이 좀 강하게 나오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CIS의 주 거래처는 삼성, SDI, LG화학과 중국의 CATL, 일본의 파나소닉 등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서 국내뿐이 아니라 해외 업체에도 공급을 해주고 있고, 또 하나, 그렇죠? 이 CIS는 이제 항화물계 고체 전해질 제조 방법 특허를 등록해 전고체 배터리 시대를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좀 전고체 관련 종목들 움직임이 상당히 좋아요. 우리가 CIS, 동아기업, 그죠? 이러한 종목군들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동아기업도요. 여기 보면은 전고체 배터리 핵심인 고체 전해질을 고객사와 공동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요. 보시면서 동아기업, CIS, 그죠? 이러한 종목군들이 이번 반등장에서 다른 여타 종목군보다 좀 강하게 좀 나오지 않나. 특히 CIS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장까지 증축을 하고 있다. 여기 보면 기존 수주 잔고에 대해 지난해 추가 수주 물량이 대폭 늘면서 생산시설 확충이 필요하던 사항이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조만간에 요번 공장 말고도 3공장 건설도 추진을 계획 중에 있다. 그죠? 이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CIS 우리가 좀 더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는데, 한번 차트 모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요, CIS, 그쵸? 자, 좀, 여타 좀, 그 수급적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이 코스닥이라든지 개별 종목들은 기관들 선호 종목을 잘 봐달라고 했어요. 자, 개인들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뭐, 최근에 좀 개인이 19만 주 샀지만 그 전날 29만 주 팔았죠? 상당히 양호한 모습에 상당히 힘이 강함을 느낀다.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들이 폭스바겐 때문에 주가가 짓눌렸지만은 얘는 최근 4일 동안에 전혀 빠진 폭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누가 주가 관리가 상당히 강하게 있다 해서 이번에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이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지금 포스코 케미칼도 그렇고요. 에코프로 BM도 그렇고요. 그렇죠? 더 추가적으로 빠질 폭은, 그렇죠? 지금 누가 저점을 조금 바닥을 좀 찍어주는 모습이 아닌가. 물론 그것이 단기적이 됐던 중장기적이 됐던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반등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일진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CIS는 요번에 다른 종목에 비해서 화요일부터 크게 하락했는데 오히려 상승을 했다. 주가 관리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동아기업도 마찬가지죠. 아까 말한 대로 2차 전지 관련 전고체 관련 종목군들 움직임이 상당히 양호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서 이러한 종목군들, 이 전고체 관련 종목 위주로 우리가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첨보도 마찬가지죠. 첨보도 보면요, 여기 한번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예, 처음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을 위해서요. 예, 첨보는 이제 전해질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여기 보면요, 여기 있죠. 전해질, 그러니까 국내 전고체 소재, 국체 과제를 진행 중이며 동방 및 소재, 부식을 최소화하는 F 전해질을 이미 생산 판매를 하고 있다서 이 전고체 소재 국체 과제를 첨보는 이미 좀 진행을 하고 있다서 이 전고체 관련 종목군들로 우리가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첨보 주가죠. 그죠? 자, 지금 전고체 3개 종목 중에서 역시 CIS가 가장 강한 흐름, 그 다음에 동아기업, 이런 흐름이 보여주고 있다. 예, 시장 반등을 주도를 할 수 있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종목군들, 일단은,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반등 국면이 연출이 되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갖고 계시는 분들 조금 더 홀딩을 하되, 지난번에 고점 부분에서요, 전혀 물량을 못 주시는 분들은 이번 반등을 이용해서 한 30% 정도 다시 한번 줄이는 것이니까, 지난번에 줄였던 분들은 그냥 끌고 가자라는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건 이제 현대투자의 정혜연이죠. 유료회원에 대한 안내인데요.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 한번 현대투자연구소 이수장증권과 같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수장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